김유찬 씨가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블랙하우스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횡방불명 되면서 이명박 정권 때 사라진 사람들 리스트 안에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살아 돌아와서 다들 깜짝 놀랐었죠. 이 사람이 우리가 방송으로 여러 번 말했었죠. 정두원의 경천 독립을 이야기할 때 나왔다는 그 이명박 리포터라는 책. 예. 이 책 써서 명예훼손으로 감옥을 무려 444일간 죽어라 한 거. 1년이 넘게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해외로 뜨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다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김유찬의 증언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니까 정말 이명박이는 개쓰레기더라 진짜. 측근에서 본 사람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종로 쪽에서 한참 일을 할 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이명박을 욕할 때 그랬거든요. 이명박이 종로에서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이명박 봉투 하나만 받으면 등신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명박이 금권 선거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풍자하는, 그래서 과장한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3개 받는 건 기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러셨어요. 아, 나쁜 놈이네.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는데, 요번에 김유찬 씨 이렇게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진짜였더라고요. 하루에 몇 억씩 들어왔대요, 캠프에. 그러니까 이게 돈 봉투를 하나만 받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것도 다스에서 나온 현금으로 예. 하루에 몇 억씩. 야,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나 흔하게 남았으면 이런 짓들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게 더 분개스러운 게 그 당시에 이명박 경선 시절에 이명박 리포트를 쓰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나오는 2007년 경선 시절에 최환 지검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게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김유찬이 잡아들여라. 이게 서울지검, 중앙지검의 분위기.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잘 들어보세요.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선이었는데 이명박 쪽으로 기울어 가던 시기예요. 지금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친구니까 무조건 잡아들여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 이게 검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검찰. 다 된 밥. 무슨 말이냐? 본인들이 이명박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 당시까지. 줄을 선 상태였네요. 줄을 섰는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범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상태에 검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천하람 김재정이 매일같이 다스에서 돈다발을 실어 날랐다. 이 증언한 사람이 김유찬이고 그 당시에 김유찬은 이제 이명박의 비서였는데 이 사람이 갇힌 시기가요. 2007년 8월 10일이에요. 그 해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김유찬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 그렇죠. 김유찬은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는 거를 못하게 하려는 저격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보면 모셔본 바 대세론처럼 이명박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 한번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선거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명예훼손 이런 걸로 444일을 사는 것도 사실 좀 그렇죠. 편법이랄까 불법을 이용해서 그냥 가둬버린 것 같은 느낌 들죠. 사실 명예훼손 가지고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서 실형을 사는 경우도 거의 없죠. 벌금형이 주로 많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검찰과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까지도 협조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김유찬 씨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고. 여기서 이제 김유찬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실 뻔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화 홍보를 가장한 지지를 유도하는 거, 예를 들어 선거판에서 자원봉사라고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돈으로 사는 거죠. 이쪽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돼지저금통 만들어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대통령 되라고 밀어주는 대통령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이명박의 대선 자금은 얼마였다고까지 들은 적이 있다고. 2조예요. 무려 2조. 법정 대선 자금이 500억 정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2조까지 저는 들은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실하진 않다고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모든 걸 다 돈으로 서울시장,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 대선은 다스에서 돈을 끌어오고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이 형태로 돈을 뿌려대는 선거. 아, 그러니까 돈이었겠구나. 아,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계속 매달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김유찬 씨 인터뷰 과정에서 96년 당시에 김유찬 씨가 자기 손으로 직접 전한 돈만 13억 정도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96년도 당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기준으로 13억을 자신이 직접 전달한 돈이고 그 외에 캠프 쪽으로 선거 기간 내내 몇 억씩, 그러니까 10억은 안 넘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중간으로 쳐서 5억이라고 쳐요. 5억이 선거 기간 내내 들어갔다면 최소 70억에서 100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50억이라고 쳐요. 그냥 작게 잡아서 50억이라고 치면 그 당시 96년도에 50억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몇백억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대부기공이라는 그 작은 회사 그 당시에는 막 이제 그 지금의 다스 그 당시에는 큰 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야. 막 창업한 이제 그 차리고 공장이 돌아갈까 말까 한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대자동차 그룹하고의 유착 관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만들어진 중소기업에서 수십억, 지금으로 치면은 매일 뭐 100억대에 이르는 돈이 매일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 그 당시에 김유찬 씨 증언으로는 이 포대자루에다가 돈을 담아서 가지고 왔다잖아요. 차에 실어가지고. 그런 돈이, 아니, 말이 됩니까, 그게? 물건으로 온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그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뒤에서 돈을 대주는 어떤 다른 재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비자금이 거쳐가는 통로였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명박이 돈을 수금하던 시기까지는 이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한테 가는 정치 자금의 중간 통로 집화장 같은 역할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충격적인 표현은 마대자루로 돈을 갖고 다닌다는 거. 부럽삼. 왜 그 마대자루 같은데 그 일종의 가마니 같은 걸로 현철을 때려 박아가지고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쌀포대 그런 데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선거법 자체가 위반. 간단히 말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면 국회의원이었던 건 무효, 서울시장이었던 건 무효, 대통령 무효입니다. 그 표현이 딱 정확해요. MB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김유찬 씨 건은요, 정말 중요한 게 이 김유찬 씨가 이명박이 1995년 이명박의 비서관을 지내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하고요. 15대 총선이 끝난 지 2달 후인 96년도 6월 중순에까지는 비서관직을 유지하다가 총선 직후에 김유찬 씨가 이명박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폭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명박 측에서 김유찬한테 뭐 알려진 바로는 몇 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돈 봉투를 줘서 홍콩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냥 언론에는 도피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협박해서 내쫓은 거죠. 위증교사. 예, 그래서 내쫓아서 이명박이 갖고 있는 전과 중에 하나가 범인 도피죄가 있잖아요. 그게 이 김유찬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국회의원직을 떨고자 나가서 예. 정치권으로 재기를 못할 줄 알았죠. 그리고 네. 미국에 가서 네. 골프 치면서 놀던 사람이고요. 그게 그때 BBK가 만들어지는 거지. 예. 예. 그러다가 다시 컴백해서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데, 그 김유찬 씨 증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96년에 종로 부정선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유찬의 예. 그 위증교사랑 관련이 있는 선거인데 당선은 됐습니다. 근데 선거 때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이 권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의 여동생이 바로 권영미예요. 김재정의 부인. 근데 이 권 국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내가 만약에 내 여동생이 그 많은 전국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땅, 다스에 대주 주면 얼마나 좋겠냐. 내 동생이 그렇게 부자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이명박은 이미 그때 당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누구와 누구를 결혼시키고 돈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 비자금을 어떻게 움직일 거며 차명으로 주식을 이렇게 관리할 거, 이게 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참 범죄 쪽으로 머리가 트인 놈이에요. 반대로 이 거짓말이 이명박의 인생을 결정해버렸죠. 왜? 거짓말의 특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짓말로 시작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점점 커지죠. 결국에는 지금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라는 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명박이 해왔던 거짓말을 일거에 뒤집고자 하는 말이었다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게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을까가 미스테리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 경력에 비해선 너무 많은 돈이 있는데 그게 불법성이 있는 거라서 꺼내놓지를 못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정주영 같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기업을 일궈가지고 정주영의 대통령 선거를 나오는데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한 5조쯤 있다, 10조쯤 있다. 요건 누가 욕을 못하지. 근데 이명박은 너무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도곡동 땅도 유심 받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취득 과정이 구입한 건지, 이 훔친 거를 명의만 바꾼 건지. 그런데 그 김유찬 씨가 했던 말 중에 가장 핵심으로 꽂혔던 말은 빙산의 일각이 불과하다. 해외 비자금 이제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난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해외 비자금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김유찬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해외에서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해외 자금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15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외자 유치를 하겠다. 어느 기업이 외자 유치를 하겠다. 할 때 그 외국의 그 자본가들과 자본을 갖고 있는 금융사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커미션을 먹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의 뉘앙스에 보면 자기가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목숨 걸고 이걸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 다 줄게. 이러고 있거든요. 아, 이제 김유찬의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듣게 되는데 이명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자금 정보들도 들어오게 되더라라고 약간 눌러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시리즈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유찬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도 예상하다시피 외국에 특히 자원외교 같은 걸 통해 외국에 나가 있는 이명박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론에다가 상황을 환기시켜주는 좀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김유찬 씨가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블랙하우스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횡방불명 되면서 이명박 정권 때 사라진 사람들 리스트 안에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살아 돌아와서 다들 깜짝 놀랐었죠. 이 사람이 우리가 방송으로 여러 번 말했었죠. 정두원의 경천 독립일 이야기할 때 나왔다는 그 이명박 리포터라는 책. 이 책 써서 명예훼손으로 감옥을 무려 444일간 죽어라 한 거야. 1년이 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해외로 뜨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다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김유찬의 증언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니까 정말 이명박이는 개쓰레기더라 진짜. 측근에서 본 사람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종로 쪽에서 한참 일을 할 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이명박을 욕할 때 그랬거든요. 이명박이 종로에서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이명박 봉투 하나만 받으면 등신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명박이 금권 선거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서 실형을 사는 경우도 거의 없죠. 벌금형이 주로 많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검찰과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까지도 협조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김유찬 씨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고. 여기서 이제 김유찬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실 뻔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화 홍보를 가장한 지지를 유도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선거판에서 자원봉사라고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돈으로 사는 거죠. 이쪽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막 돼지저금통 만들어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대통령 되라고 밀어주는 대통령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이명박의 대선 자금은 얼마였다고까지 들은 적이 있다고. 2조예요. 무려 2조. 법정 대선 자금이 500억 정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2조까지 저는 들은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실하진 않다고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모든 걸 다 돈으로 서울시장,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 대선은 다스에서 돈을 끌어오고 불법 좀 풍자하는 그래서 과장한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3개 받는 건 기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러셨어요. 아 나쁜 놈이네.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김유찬 씨 이렇게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진짜였더라고요. 하루에 몇 억씩 들어왔대요. 캠프에. 그러니까 이게 돈 봉투를 하나만 받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것도 다스에서 나온 현금으로 예. 하루에 몇 억씩. 야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나 흔하게 남았으면 이런 짓들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게 더 분개스러운 게 그 당시에 이명박 경선 시절에 이명박 리포트를 쓰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나오는 2007년 경선 시절에 최환 지검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게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김유찬이 잡아들여라. 이게
서울지검, 중앙지검의 분위기,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잘 들어보세요.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선이었는데 이명박 쪽으로 기울어 가던 시기예요. 지금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친구니까 무조건 잡아들여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 이게 검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검찰. 다 된 밥. 무슨 말이냐? 본인들이 이명박을 만드는데 현격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때 그 당시까지. 줄을 선 상태였네요. 줄을 섰는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범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상태에 검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처남 김재정이 매일같이 다스에서 돈다발을 실어 날랐다. 이 층을 한 사람이 김유찬이고, 그 당시에 김유찬은 이제 이명박의 비서였는데 이 사람이 갇힌 시기가요. 2007년 8월 10일이에요. 그 해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김유찬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 그렇죠. 김유찬은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는 거를 뭐 못하게 하려는 저격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보면 모셔본 바 대세론처럼 이명박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 한번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선거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명예훼손 이런 걸로 444일을 사는 것도 사실 좀 그렇죠. 편법이랄까 불법을 이용해서 그냥 가둬버린 것 같은 느낌 들죠. 사실 명예훼손 자금을 수수하고 이 형태로 돈을 뿌려대는 선거. 아, 그러니까 돈이었겠구나. 아,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계속 매달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김유찬 씨 인터뷰 과정에서 96년 당시에 김유찬 씨가 자기 손으로 직접 전한 돈만 13억 정도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96년도 당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기준으로 13억을 자신이 직접 전달한 돈이고, 그 외에 캠프 쪽으로 선거 기간 내내 몇 억씩, 그러니까 10억은 안 넘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중간으로 쳐서 5억이라고 쳐요. 5억이 선거 기간 내내 들어갔다면 최소 70억에서 100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50억이라고 쳐요. 그냥 작게 잡아서 50억이라고 치면, 그 당시 96년도에 50억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몇백억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대부기공이라는 그 작은 회사, 그 당시에는 막 이제 그 지금의 다스, 그 당시에는 큰 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야. 막 창업한, 이제 그 차리고 공장이 돌아갈까 말까 한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